아직 카페를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저희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뽑자라고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임스 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5번째 영상 촬영이네요. 프롤로그 영상 빼고 이제 4번째 영상 촬영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제 지인분들도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고 여러가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뭐 그런 주신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뭐 이러면 창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창업하지 말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인분도 그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봐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도 제가 주변을 좀 둘러보다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카페에서 자리를 이제 임대하는 경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권리금도 잘 못 받으시고 카페를 아예 정리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즘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분도 처음에 카페를 오픈하실 때에는 정말 사실 부푼 꿈과 많은 기대를 안고 창업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준비했던 그 카페를 정리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너무 그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시작해도 운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업에서는.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잘 찾아와 주셔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사실 아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카페가 잘 안 돼서 그 가게를 정리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이라도 최소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그런 얘기만 자꾸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 진심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잘 됐으면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잘 돼서 나중에 정말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라도, 아니면 제 영상에서라도 이 영상 보고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이 영상대로 했더니 정말 카페 창업이 잘 됐습니다 라는 걸 정말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반대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카페를 창업하고 나서 좋은 점도 정말 많아요. 우선 제 일을 너무 즐겁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자 이제 활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자유롭게 이런 영상도 찍을 수가 있고요. 얼굴에도 보니까 되게 생기있고 활력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 마인드셋만 잘 갖추시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앞단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5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준비를 같이 이렇게 해보실 텐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 영상에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의 진짜 핵심 알짜배기 노하우만 담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점 잡아가는구나 라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머릿속으로 좀 잡히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마인드셋이 지금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드디어 카페 창업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강조를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크게는 제가 3가지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그리고 나와 동업을 할 사람, 또는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어떤 커피 브랜드가 맞을 것인가를 꼭 선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커피 브랜드 선정하기입니다. 그게 뭐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카페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설정해 보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커피 브랜드에 맞을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 부부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또 이것도 드려볼게요. 저희는 그간 그 많은 대화들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요점 정리를 해보니, 저희는 무조건 가격이 또 싸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비싼 데를 또 선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저희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뽑자라고 하면 바로 가성비였어요. 어떤 커피를 마시든 이 가격이면 내가 이 정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가성비가 있는 그런 걸 저희는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 대한 저희 나름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를 봤을 때 여기 이 카페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라는 거는 저는 종합적이라고 보거든요. 꼭 커피가 맛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이 커피 장소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도 되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랜드를 선정하려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바로 가성비와 플레이스, 여기에서 주는 이 아름다움과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곳, 저희는 이렇게 요점을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잡아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커피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고 개인 카페도 그런 컨셉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브랜드로 저희가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 카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초보가 시도하기에는 사실 개인 카페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와 틀이 잡혀 있는 프랜차이즈,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도 이 가맹점주와 상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냥 점포 하나하나 늘려가는 데에만 급급한 그걸 목적으로 하는 또 프랜차이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와 같이 가겠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커피 브랜드 찾는 거, 이거를 첫 번째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향후 예상되는 매출 목표, 내가 원하는 매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카페를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일부적으로.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프롤로그 영상에도 제가 공개를 했었지만 저는 그런 보험 설계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1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년, 5년, 그리고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10년 이상의 계획도 세우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년치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든 나중에 그 목표와 비슷하게 갑니다. 정말 이건 핵심입니다. 그걸 세우셔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맞게 자꾸 생각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앞에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잡으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매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리면 내가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아니겠구나는 여러 번 부동산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지역들은 다 걸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표를 세워놨으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작업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해야 될지, 이 자리도 해도 잘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자리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자리를 다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자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데이터나 기준도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우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출 목표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 매장도 거의 여기에 가깝게 지금 매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 목표를 잡는 거, 그리고 사전 계획을 잡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걸 먼저 세우십시오. 사업 계획서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향후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으로 1년, 3년, 5년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예상 매출 목표, 나는 이 정도 매출은 달성해야 된다 라는 걸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게를 오픈하는 전략을 잘 세우시긴 하시는데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고 어떻게 출구를 만드실 건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출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가게가 잘 운영이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게가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가게가 잘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구를 만들 것이고, 가게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구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건 예상입니다. 반드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검도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7년 정도 검도를 했거든요. 검도에는 보면 이 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타격을 하고 나서도 항상 그 다음에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는 자세, 그걸 이제 존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어릴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런 자세를 준비해야 되나, 그냥 타격고 나오면 끝난 거지. 시합에서도 그 존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유효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사업 계획이더라고요. 뭐냐면,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해 나가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사람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가는 대로, 내일이면 내일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하루하루는 크게 차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더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꼭 고려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 또는 나와 같이 할 사람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경영학과라서 이 재무 상태표라는 용어가 되게 익숙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에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만드시는 걸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상장된 회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같은 거를 한번 뽑아보시면,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그 매출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얼마고, 거기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거기서 뭐 세금이나 제하고 내가 남는 이익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했을 때 여러 가지 표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재무적인 표로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인 거거든요.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재무제표를 왜 만드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만데, 그 중에서 내 돈이 얼마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이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면 나한테 얼마 정도가 떨어지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 지금 현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엑셀로 만든 자료인데요, 아주 간단한 자료예요. 뭐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엑셀 조금만 배워보시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산수입니다. 그냥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표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도 보이시죠? 제가 만든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제가 만든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지금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구나, 그 중에서 내가 빚을 얼마 정도 지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내 자본이 또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 매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매출을 잡아놓고, 그럼 카페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겠구나. 저는 예상 매출 수익을 평균 수익으로 매출의 한 25% 정도로 잡았거든요. 지금 거의 근사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 손익이 계산이 되겠구나 라는 걸 계산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매달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길 텐데, 거기에서 내가 돈줄이 막히거나 혹시나 힘들어지는 구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거기에 맞는 내 투자 계획, 그리고 내 창업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첫 번째, 굉장히 두 분이 투명하고 아주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부일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내 이야기를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꺼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 공정하게 다 개방하시고, 어쨌든 다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다 진짜 완전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동업하시는 분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나도 까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도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보험료가 뭐 30몇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40만 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3%인데 변동금리로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대 몇 프로가 될지로 해서 잡으세요. 최대 5%라고 잡으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어떤 달에는 뭐 200이 들었고 어떤 달에는 300이 들었고 어떤 달에는 400이 들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400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 400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이 창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그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크고 원대하게 잡으시되 나의 재무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획은 원대하게. 하지만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에서 거기서 꿈은 원대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금이 얼마 안 되는데 기껏해야 조그만한 가게 운영해서 한 달에 매출 한 2, 3천 정도 날 수 있는 가게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꿈은 원대하게 잡아야 된다고 해서 막 월 매출을 2억, 3억 잡는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말고요. 내가 2, 3천 정도 할 수 있지만 한 3,500까지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건 자기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시되 물론 현실성 있게 하지만 나의 재무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자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의 자산은 이랬었고, 그리고 저의 뭐 자본, 그리고 부채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이런 거를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너무 완전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창업이라는 건 사람마다 개인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의 상황을 너무 숫자적으로 딱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그게 서로의 상황과는 맞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만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작성했다는 거 그거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수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 창업을 이제 계획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얘기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제임스 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